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 회의에서 쿠팡 정보 유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돼서도 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이제 대통령 입에서도 네. 이게 왜냐하면 쿠팡이 지금 어제 우리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사실상 다 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시라든지 그런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제 생각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봅니다만 쿠팡이 과연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을 정도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정이 3,370만 개가 털리고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를 400만이나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해당되는 그런 단군 일의 최대 정보 유출 최악 사건이 터졌다면 예. 대통령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처럼 예.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세게 가진 나라가 드물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에서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총리, 대통령 다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기업이 홀로 잘못한 것처럼 대책 마련해 엄중하게 책임으로 징벌적 손배 때려 이렇게 지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털리는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막 인명이 사상되는 사고 못지않게 큰 사고죠. 그럼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버금가는 거죠. 사고라고 할 수 있죠. 네. 전 국민이 이렇게 다 네. 개인 정보가 그 털렸다면 규모면에 있어서는 규모면에 말이죠. 있어서는. 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큰 사고가 터지면 예를 들면 옛날에 치면 무슨 내무부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하고 행안부, 예, 물론 과기부 예. 다 함께 지금 장관들도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옛날에 큰 사고 터지면 국무총리야 전 내각이 사퇴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네. 날밤을 새워가지고 이 맞습니다. 수습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쿠팡 혼자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다 털린 일인데 네. 내 대통령이 정말 남의 일인 것처럼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꼭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여라 하는 원님 재판하듯이 하고 있을 일은 저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에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예. 한두 가지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중국인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추정이라는 아주 글자를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 내부 접근 인증키를 방치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전문 영역인데 이런 예. 그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액세스 토큰이 있고 인증 키 이게 뭐 분류에 따라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세스 토큰이란 거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토큰.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고요. 아. 출입증이고 예. 인증 키, 서명 키 이거는 근데 출입증을 누가 갖고 와서 위조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출입증 어디서 정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복사해서 코팅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출입증이 위조가 아니라 진짜 출입증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인증 도장을 인증 키라고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액세스 토큰과 인증 키가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중국인 직원이 물론 이 관련된 중요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액세스 토큰이나 인증 키가 있어야 되는 보직이긴 했는데 네. 지난 6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고도 이 인증 키를 차단 안 시켜서 네. 이걸 5개월 동안 이걸 갖고 야금 하루에 뭐 몇십만 명씩 대한민국 정보를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이런 출입증과 인증 도장을 퇴사하고도 5개월 동안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상 도둑에게 집 열쇠를 넘겨준 셈. 도둑에게 집 열쇠를 넘겨준 것이다. 또는 탈영병이 매일같이 암고를 갖고 다녔던 격이다. 오메 탈영병. 정말 탈영병이 암고를 맨날 갖고 다닌다면 무시로 군대를 드나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야. 도둑에게 집 열쇠를 주면 도둑이 매일같이 열쇠를 열고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거 비유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요. 막 저는- 집에 있는 거 황금 덩어리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무슨 열쇠 금고에 있는 돈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좋은 무슨 그릇도 가져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예. 고객들 정보가 황금 덩어리예요. 그게 덩어리. 그게 황금 덩어리. 맞습니다. 달려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 덩어리를 전체 황금 덩어리를 다 털린 거예요. 물류 창고에 있는 물건이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예. 컴퓨터 속에 들어 있는 예. 가입
회원들, 그렇습니다. 고객들, 로켓 배송 고객들, 매월 얼마씩 내고 있는 고객들, 그분들의 정보, 이름,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낱낱이 정보가 그게 황금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그 지적하는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노동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도 반입을 금지시켰대요. 맞아. 옛날에 불났을 때. 그래서 화재 났을 때 그 예. 직원들 휴대폰이 없어서 그 골든타임에 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정작 그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는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이에요. 본사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이 관리는 너무너무 허술해서 이 사람들한테 결국 퇴사하고도 5개월 동안 그런 일종의 집 열쇠, 보안키 그런 거를 암고 이걸 그냥 들고 다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기사에서는 현장 근로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옥죄면서 기가 막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의 키를 쥔 외국인 기술 인력에게는 무제한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냐? 네. 이거 정말 우리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아니 그런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차별 대우 내지는 그런 허술한 그 정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 때문에 김 선배 거, 제 가족 거,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가 털렸다. 정말 화나는 대목입니다. 김범석 예, 그 지금 미국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까만 외국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김범석 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쿠팡의 실소유주인 셈인데. 실소유주이죠. 창업자이고 실소유주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김범석 창업자가 미국인이기도 하고 네.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있는 쿠팡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쿠팡 INC라고 하는 미국의 일종의 본사 지주회사 같은 개념인 쿠팡 INC의 의결권만 74.3%를 갖고 있습니다. 김범석은 그러면 미국에 있는 쿠팡 INC가 한국 쿠팡에 100% 갖고 있어요. 그러면 김범석 거 맞네. 김범석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쿠팡에서는 그런 이 일종의 뭐 등기 이사라든지 핵심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아니 한국 대기업이 뭐 저 지주회사의 3%만 가지고 있어도 실소유주 오너 총수라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총수 뭐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에 있는 용어로는 동일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 총수 가족으로 사실 지정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제한도 생기고 엄청나게 그 운신의 폭도 줄이고 대신 책임도 무겁게 묻고 하는 제도가 그때 있는데 쿠팡의 김범석 그때 뭐 회장인지 의장인지 그런 예, 직함이었는데 예. 그때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그때 많았었어요. 결국은 지금 동일인 지정을 피해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을 피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미국에 가서 그 쿠팡 INC만 딱 손에 쥐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한국 쿠팡에 뭐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CEO가 있지만 사실 그 CEO는 고용된 월급쟁이 CEO이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현직 다 대관 쪽에 특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용 CEO이고 사실상의 의사 결정은 주락펴락은 저쪽 미국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번 입장문 하나하나까지 다 미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사실 어제도 제가 그 문자 온 걸 읽어드리면서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지적드린 것처럼 대응 속도 느릴 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이 감정선과는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온다. 이게 미국에서 시차되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니까 정작 그러면서 책임에서는 면탈돼 있다. 이 안이 부조리입니까? 김범석 회장 그 양반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원래 예.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예.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 낼 때 한국말도 미국 이제 그 원어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한국말은 한국 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아다르코 어다르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건데 한국말 잘 못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데스킹을 보면 그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예. 특히 이 사태 초기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노출.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책임 없어 이런 의미가 좀 이게 가미돼 있는 거예요. 법조계 해석이 예.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위 징벌적 배상, 집단 소송이 걸릴까봐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거를 뭐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고 뭐 미국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미안하다, I apologize, 사과합니다 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게 된다. 이게 미국식 사고 방식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식 정서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한국 정서와 좀 어긋나는 그런 대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대응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충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동차 접촉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도 가령 프랑스 같으면 내졸레 이건 미안하다는 뜻이고 예. 세 도마지 안 된 일이 벌어졌군요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세 도마지라는 말은 해라. 어휴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 안 됐군요. 그러나 미안하다고는 하지 말아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 김범석 회장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주주들과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은 무섭고 한국은 가짜나 보인다 이런 건가요?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느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팡 사태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일단 피해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아니 쿠팡이 버는 돈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벌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이에요 사실상. 네. 한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소유주 오너한테 우리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 기형적 구조는 누가 키운 겁니까 도대체? 쿠팡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쿠팡을 우리 규제 산업에 아주 왜곡된 규제 때문에 마트들은 손발을 다 묶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돼. 근데 전통시장은 그 덕분에 산 게 전혀 없고 그 뒤에서 쿠팡만 공룡처럼 크고 있다는 거 아닌가? 네. 완전히 쿠팡한 게 유해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공룡처럼 키워주면서도 정작 그 창업주나 한국식으로 따지면 오너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 소재는 또 완전히 빠져 있는 이건 정말 공룡도 그냥 공룡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괴한 공룡을 대한민국이 키워왔던 게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더더군다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뭐 약간 어제도 상처럼 하면서 야야 그 보안 잘 됐지? 그래 보안은 그 인증 더 받았지? 그 전문 인증 알아서 됐어. 야 그거 어떻게 돼 대관? 자 뭐 이런 상황극 드렸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오늘 기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두고 사고 수습을 위한 기술 그러니까 변호사 대관 그다음에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 여기만 비대해지고 내부를 관리 단속할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정보 보안을 포함한 그것도 책임 경영은 실종된 쿠팡식 경영에 예견된 규결이다.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예. 보안 문제도 말로만 보안 철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수백억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가령 보안의 최선진국의 첨단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안 설비를 한번 갖추면 그거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실소유주의 오너로부터 계속해서 보안 철저에 관한 메시지가 하달돼야 되는 겁니다. 점검을 해야 이 되고. 사건은 제가 지금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게 정말 무슨 보안했는데 그걸 세계 최첨단의 해커가 들어와서 그걸 뚫고 들어왔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뚫렸다면 무슨 이를테면 그게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실상 군대 정도의 군대 동원돼서 하는 조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걔네들이 기술을 뚫고 우리가 쌓아놓은 이 장벽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 일하던 사람이 보안키 들고 나간 거예요. 이 토큰 우리 치면 열쇠 집에서 일하던 그 직원이 열쇠를 들고 나가는데 그 열쇠를 아무도 뺏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열쇠를 들고 나갔으면 가면서 제가 그 열쇠를 들고 나갔을지 모르니까 문은 쟤는 못 들어오게 다 이거 열쇠 구멍을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 암호를 바꿔야겠다. 이것만 했어도 얘가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토큰하고 인증 키를 예. 차단하거나 회수하는 담당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번에 문책하게 해야죠. 이건 진짜 정말 더더군다나 정말 세계 최고의 무슨 북한 출신의 어쩌고 저쩌고 한 해커한테 뚫렸으면 이만큼 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어이없게 허술하게 뚫려서 아까 그 전문가 비유처럼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고 탈영병에게 매일같이 암고를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뚫리다 보니까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여기서 긴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쿠팡, 경영진 그리고 수사 중인 경찰청 이 유력 용의자라고 하는 중국인 이름 밝히세요. 우리가 성명 불상자처럼 항상 A씨, B씨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 밝히세요. 당당하게 주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연루돼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유력 용의자 이름 밝히세요. 나이, 직업, 추정되는 거주지, 성별,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다 밝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방송할 때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쿠팡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매일 20만 건 이상의 정보를 빼갔다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3,300만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쿠팡의 관리가 허술했어도 내부에서 같이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힘들 것이다. 예. 설마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쿠팡이 이렇게까지 허술했을 리가 없다. 예. 라는 추론하에서 이제 그런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거란 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하여튼 현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6일 날 어떤 이용자가 저한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라고 신고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한 5달 동안 매일같이 뻥뻥뻥뻥 뚫리는데 몰랐다. 야, 이게 정말 말이 돼?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일부러 조력을 해줘서 그 사람 보안키를 끊질 않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보안키로 들어올 수 있게 어디 뒷문을 열어줬다든지 그래서 짝짝꿍해서 이 사람들끼리 정말 무슨 큰 돈이나 큰 무슨 혜택을 보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저희도 들고 아마 수사기관도 이런 생각하에서 빨리 불러다가 조력자 있어? 내부에서 누가 한 거야? 너한테 누가 시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죠 그 사람을. 어떤 이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 소행이라든지 뭐 외국에 있던 어떤 첨단 기법을 가진 그런 흑색 해커들이 침공을 해서 들어왔다 하면은 쿠팡의 책임이 반감이 되는데 내부 소행이다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지금 그 집단 소송 카페가 벌써 20만 명 돌파할 정도로 그래요? 엄청납니다. 오. 그 거의 제일 처음에 네. 했던 한 변호사는 소송 모집 하루 만에 1,650명. 이게 엊그저께 11월 30일이고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는 국민 참여가 폭발해서 일일이 답변이 불가할 수준이다. 이럴 정도로 모든 국민이 당했으니까 저 같아도 지금 안 바쁠 때 카페에 한번 들어가서 하고 어디 나도 아는 변호사한테 이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이 집단 소송제도 확립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특히 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정식으로 집단 소송이 안 된답니다. 안 우리나라는. 됩니다. 이게 증권 관련된 것만 집단 소송.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좀 설명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일 그렇습니다. 경우에만 집단 소송이 자본시장 관련된 것만 된다고 우리 법이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한계인 건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식 관련된 거로 한 수백만 명 이상 엄청난 사람이 피해 입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00명, 2,000명이 소송을 해요. 이 사안이 거의 똑같다, 균질하다고 봤을 때. 해서 그 재판을 이겼다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재판에 참여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다 이 사람들 전체가 그렇지. 피해를 입은 거고 보상해주는 같은 규모로 보상해주는 거로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그걸 해줘요. 미국처럼 해주는 건 자본시장 관련된 증권 관련된 거일 때만 아까 미국식으로 전체 이만큼 중에 피해자 중에 요만큼만 참여했어도 나머지 이 사람들도 이 소송을 그대로 준용해 준다를 적용해주는 본격적인 집단 소송제가 한국은 자본시장 관련된 증권 관련된 데서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참여를 하려면은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인감증명 떼야지, 주민등록 떼야지, 그다음에 내가 쿠팡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증명 떼야지, 인감도장 찍어야지 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긴데 정보 유출 갖고 한국에서는 끼키야 1인당 10만 원, 20만 원 그 장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되겠지라고 속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법의 어떻게 보면 허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령 그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10만 원쯤이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쿠팡의 경우에도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1,600명이든지 1,000명 곱하기 10만 원 하면 1억이에요. 지금 이 손해액은 몇 조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어제 설명드렸듯이 과징금이 예전보다 많이 세져서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과징금 자체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 2조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면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매기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따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3,370만 명이 당했다. 그럼 3,370만 명에 정말 만만 해도 3,370억이고 10만 원씩만 해도 3억 3조 3,37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그저 손해배상도 그렇게 그렇지.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뚫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다 저도 내고 김선배 내고 전 국민이 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3천만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3조죠. 3조. 예, 그렇습니다. 3조 더 될 것 같은데. 3조입니다. 3천 곱하기 이제 만하면 3천억. 아, 3조 3조구나. 3조입니다. 아, 3조구나. 근데 이게 좀 예전이긴 하지만 2016년 인터파크 해킹 때도 1,030만 명 해킹 정보가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당시에 물론 인식이 낮았을 때지만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참석했어요? 1,030명 중에 2,400명만 참여했어요. 1,030만 명 중에. 예. 아, 참,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얼추 계산해도 한 200 분의 500명 중에 한 명이죠. 500분의 1이네. 500분의 1.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식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거 귀찮게 거기 매달려 봤자 그러니까요. 10만 원이 나올까 말까인데.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 소송, 그러니까 과징금은 별개의 문제고 소송이 과연 지금 뭐 분물 터지시 여기저기 카페가 개설되지만 잘 될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배상액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게 첫째, 6월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해외 접속이 퇴직자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5개월이나 방치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희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징벌적 뭐 할 수 있게 되는 이를테면 건데. 최소한 판사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야 이건 하루 1인당 10만 원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죄질이 매우 나쁘네. 1인당 뭐 몇십만 원 올리는 둘째 딱 말씀 주신 그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 소행이라고? 야 이건 완전히 그럼 이 회사 책임이네. 그냥 온통 이거는 쿠팡 책임이네. 네. 그러면 손해배상 액수를 더 올릴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너무 5개월 동안 방치된 거 내부 직원 물론 퇴사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내부 직원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이 그대로 다 인정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예전처럼 1인당 10만 원짜리 재판은 아니고 1인당 뭐 그 액수는 상단이 어디까지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것도 완전히 쿠팡의 관리와 그다음에 견제와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돼서 온통 쿠팡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전 액수가 훨씬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